네, 이번에 이제 3월과 5월 SAT 온라인 실전반 프로그램 맡게 된 스티븐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제 2026년 봄 프로그램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스프링 프로그램의 수업 스케줄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3월과 5월에 이제 SAT 시험이 잡혀 있죠. 이제 그 시험에 대비해서 본 프로그램으로 3월과 5월을 나눠서 수업 스케줄을 정했습니다. 이제 제인 선생님하고 제인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반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 수업 스케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2026년 메이커스 SAT 리딩 앤 라이팅 실전반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목차를 보시면 세 부분을 다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2025년 한 해 동안 이제 컬리지 볼드가 발행한 이제 SAT 연관 리포트에 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메이커스 SAT 그 봄 과정이 왜 필요한지와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과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수업의 구성 및 특징에 대해서 제가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제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이제 2025년 이제 한 해 동안에 이제 학생들의 평균적인 이제 SAT 성적 분포도예요. 2025년에 이제 저희 메이커스 프로그램을 선택했던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700점 이상 또는 750 이상을 목표로 수업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로 제가 서클을 쳐놓은 데가 있죠. 이 부분 보시면은 이제 SAT 영어 부분 700, 800점 사이의 점수를 맞은 총 학생 수 대략 17만 명 정도 되죠. 전체 학생의 9% 정도가 되죠.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대학교 순위를 볼 수 있고 그 대학마다 전체 등록 학생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위부터 10위까지 각 학교마다 전체 등록 학생들을 전부 더하면은 약 16만 5천 명 정도가 돼요. 학생들이. 제가 그 전에 700에서 800점 맞은 학생들이 16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했죠. 슬라이드 보시면. 자, 물론 이제 700점 이상을 맞은 학생들이 이제 학생한 모든 학생이 전부 이렇게 최상위 대학만을 지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최상위권 학교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700 이상 또는 75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된다는 말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구간대 점수를 학생들도 가장 원하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내가 목표로 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약간 막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막연함하고 불확실성 또는 이제 SAT 올바른 준비,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슬라이드에서 나온 6가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로는 최근 시험 난이도와 출제 경향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최근 시험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이제 저희 메이커스에서는 수업 전에 아이들의 모의고사를 풀게 하는데 이 모의고사는 실제 SAT 시험보다 높게 난이도가 설정이 되어 있고 또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난이도 시험 유형에 학생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충분히 바뀐 출제 경향과 난이도에 대응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반복적인 문제풀이 부분인데 실전반은 문제풀이와 오답풀이라는 수업이에요.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실전 연습과 계속되는 문제풀이 없이 이제 고득점을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전 감각 또한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문제풀이 과정이 없이 아이들이 실제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긴장하기도 하고 부담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문이 잘 읽히지 않을 때가 있고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실전반 수업에서 수업 전과 후에 아이들과 이제 1대1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마다 이제 가장 이상적인 시간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문적인 피드백 부분도 중요한데요. 이제 문제풀이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저와 저희 이제 메이커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오답이 있을 시 왜 그게 오답이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동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려면 동기부여가 중요하죠.
제가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이제 모든 학생들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피드백과 칭찬을 통해서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메이커스 SAT 본 과정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적중률이 높은 이제 메이커스 SAT 모의고사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화된 메이커스 실전반 수업 구성하고 특징이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모의고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메이커스 모의고사를 제작을 하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디지털 SAT가 2023년 3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저희 메이커스 SAT 선생님들께서 2023년 3월부터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모든 문제를 정밀 해체해서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함정 패턴을 추출을 하고 있어요. 이제 기출문항을 단순히 이렇게 보시면 기출문항을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제작 전에 지문 구조, 논리 흐름, 정답 근거, 오답 함정까지 분해를 하고 문항이 요구하는 핵심 스킬 정확하게 지정을 하며 SAT를 출제하고 있는 컬리지 보드 스타일의 반복 패턴을 이게 데이터처럼 축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 성립하는 논리, 오답이 이제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방식 등 학생들 실제로 문제풀이를 할 때 흔들리는 지점을 기준으로 핵심 함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SAT 시험에서 함정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해야 정답률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모의고사 난이도 설계와 문제 제작 과정을 간단하게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모의고사 문제의 난이도에 있어서 같은 이제 학생의 같은 스킬을 평가하되 난도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재설계하고 있어요. 이제 SAT 실제 기출문제 형식과 논리를 그대로 따르되 이제 독해에 필요한 그 집중력, 구조 파악, 추론 단계를 더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시험에서 시험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답안 선택지 제작 시 이제 오답을 그냥 틀린 말로만 만들지 않고 부분적으로 맞는 말, 범위 초과, 논리 비약 등 이제 함정을 반영해서 고득점 학생이 흔들릴 만한 부분, 무의식적으로 간과할 만한 그 오류를 의도적으로 함정으로 심고 있어요. 문제를 제작할 때.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메이커스에서 이제 모든 선생님이 문제 제작을 완료한 후에 이제 문제 퀄리티를 검증하는 절차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로 첫 번째 이제 교차 검증이 있는데 메이커스 영어 강사들이 이제 문항을 교차 검토하면서 출제 의도, 정답 근거, 오답 논리를 다각도로 이제 점검을 하고 있고 개인 판단이 아닌 이제 팀 기반 그런 검증이겠죠. 또한 이제 지속적으로 수정 및 업데이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반응을 반영하며 가장 이제 최신 문제 버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메이커스 이제 SAT 프로그램을 들었던 학생들 중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실제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메이커스 모의고사하고 유사한 문제들이 많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렇듯 이제 저희 메이커스 SAT 모의고사가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매년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2026년에 SAT 이제 본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이제 특화된 메이커스 실전반 수업 구성 및 특징이 있겠습니다. 우선 구성과 특징을 설명드리기 전에 실제 SAT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SAT 시험 유형이 여기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크게 5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단어, 이제 독해, 문법, 트랜지션, 이제 블렛 포인트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메이커 실전반 수업이 어떻게 파트별로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실제 SAT에서 어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제 메이커스가 제작한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지문의 독해 능력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빨간 박스에 보시면 A, B, C, D 이렇게 해서 선택지에 있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모르게 되면 정답을 고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4년하고 2025년에 SAT 시험에 출제되었던 모든 문제의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 리스트를 만들었고
학생들에게 매 수업 전에 30개에서 40개 단어를 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실제로 2025년 3월 달에 나온, 2025년 3월 달에 나왔던 출제되었던 모든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2025년 8월 달에 나온 단어들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외우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SAT 실전반 수업이 종강되기 전에 SAT에 출제되었던 모든 단어들을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단어 부분은 그전 시험, 이렇게 그전에 출제되었던 단어들이 많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문제를 풀 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독해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또 다른 독해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독해 문제는 지문 및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선택지와 이제 함정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정답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문제는 선택지마다 각각 어떠한 함정이 숨어 있는지 제가 간단히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제 보시면 A 선택지는 의미 과장과 인과 왜곡 함정 있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에코 함정이 있고, C 같은 경우는 부분 진실 함정이 있는데 이런 함정들을 분석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해야 아이들이 정확한 답을 고를 수가 있고 오답률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 수업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매 문제마다 이렇게 함정들을 분석하고 독해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법 파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verb tense하고 subordination하고 이제 punctuation, items in a series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이제 종류의 문법 문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제인 원장님하고 아르미 선생님께서 이게 시험을 풀 때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많이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특히 문법 파트는 지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정답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희 실전반 수업에서 저희만의 이제 비법과 전략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키고 훈련을 시키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로는 트랜지션 파트인데, 이 트랜지션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실제 SAT와 비슷한 저희 모의고사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자, 트랜지션 문제는 이제 여기 빨간색 박스를 보면 어, 여기에 전략이 있는데 이 전략을 토대로 아이들이 일단 우선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모든 트랜지션 문제의 정답은 오른쪽이 테이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테이블인데요. 이제 이 오른쪽에 테이블에 보듯이 이제 7개의 카테고리 안에 그 트랜지션이 떨어지게 되는데 카테고리별 트랜지션 월드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테이블을 통해 학생들이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요. 이제 이런 전략과 이제 테이블을 기초로 해서 계속된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성적 향상에 이 부분의 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로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블랙 포인트 퀘션인데 이 마지막 파트는 이제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여기서 학생들이 연구 내용과 그 결론을 발표하고 싶어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문에서 학생이 원하는 내용을 빨리 찾아서 정확하게 답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메이커스에서 저희가 제작하는 모의고사는 이런 부분을 훈련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지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반영해서 학생들이 부족한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위에 언급했듯이 이제 메이커스 실전반에서는요, 각 파트별로 이제 전략을 세우고 추가적인 학습 자료하고 단어장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모든 파트에서 이렇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메이커스 SAT 실전반만의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학생별 1대1 상담입니다. 이제 수업 전하고 후에 학생들과 상담을 통해서 각 학생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강한지를 파악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면담을 통해서 언급했듯이 아이들에게 동기부여와 비전도 제시하고 있어서 학생들을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데 조금 더 수월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업의 이제 소통 강화 부분인데 수업 시간 때만 이제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신저나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항시 소통을 하고
이제 질문들을 받아요.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질문이 있을 때 바로 답변을 해줄 수가 있어서 공부의 효율성도 올라가고 이제 학생들이 특별히 이제 자기가 케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 이제 수업 몰입도 및 참여도 확보를 위해서 이제 온라인 수업 시에 모든 학생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켜고 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마다 제가 거기서 참여하면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졸거나 다른 짓을 이제 할 수 없게 되고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수업에 몰입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원 철저히 준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온라인 실전반은 10명을 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야 이제 학생들 각자에게 신경을 써줄 수가 있고 수업 진행에도 조금 더 수월하고 조금 더 질 좋은 케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수업이 종강이 되면 학생마다 퍼포먼스가 어땠는지 이제 그런 걸 평가를 해서 학부모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듯이 위해서 이제 어떻게 메이커스가 모의고사를 출제하는지, 실전반 수업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떠한 차별화된 특징이 있는지를 제가 살펴보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메이커스 프로그램을 듣는 많은 학생들이 만족을 하고 있고 돌아오는 리터닝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아셔야 될 게 아이들이 실력이 있다고 해서 이제 준비 없이는 고득점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메이커스에서 제공하는 교육하고 이런 방침들이 고득점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으로 제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